새벽 4시의 공기는 늘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은수에게는 그 서늘함이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장 골목의 불을 가장 먼저 밝혀왔다. 거칠어진 손마디에는 늘 마늘 냄새와 간장 향이 배어 있었고 그녀의 삶은 오로지 아들 지훈의 입에 들어갈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끼니를 챙기는 것에만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 은수는 평생 몸의 일부 같았던 앞치마를 벗어 던졌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낯설다 못해 잊을 적이었다. 며칠 전 지훈의 손에 이끌려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구입한 남색 정장은 은수의 굽은 어깨를 꼿꼿하게 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잔뜩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은수가 알던 반찬가게 아줌마가 아니었다.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눈가의 주름은 깊은 계곡처럼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고 어색하게 칠해진 입술색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에서 겉돌았다. 엄마, 정말 예뻐. 오늘 최고야. 뒤에서 어깨를 감싸주는 아들 지훈의 목소리에 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듯했다. 지훈의 예비 신부 미나는 대기업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반찬가게 아들의 결혼이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은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떠들어도 보이지 않는 계급의 벽은 늘 은수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오늘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아들이 상처받지 않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은수의 낡은 경차는 호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작아졌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외제차들 사이에서 은수의 차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발레 파킹을 도와주러 다가온 직원이 차의 외관을 훑어보는 찰나의 시선조차 은수에게는 비수처럼 꽂혔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가난과 지난날의 고단함을 들킨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최고급 호텔 32층 일식당의 공기는 지상과는 다른 밀도를 지니고 있었다. 은수는 안내 직원의 뒤를 따르며 자신의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다는 것을 느꼈다. 푹신한 카펫은 발소리를 집어삼켰지만 어색하게 쉬는 구두 굽소리만은 요란한 경고음처럼 복도에 울려 퍼졌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김은수님 맞으십니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직원의 인사에도 은수는 제대로 눈을 맞추지 못했다. 네, 맞습니다. 짧은 대답조차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가이드를 따라 들어간 프라이빗 룸은 은수가 평생 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품고 있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은수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이런 곳에서 매일 밥을 먹고 이런 풍경을 일상처럼 누리는 사람들도 있구나. 지난 25년 새벽 4시에 차가운 시장 공기를 가르며 물기 젖은 앞치마를 둘렀던 자신의 세월이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과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마늘 냄새가 이 화려한 공간에서는 치부처럼 느껴졌다. 은수는 탁자 아래로 거칠어진 두 손을 꼭 맞잡았다. 그 떨림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정적을 깨고 육중한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수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귀점까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신부 측 부모입니다. 낮고 품격 있는 목소리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지훈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미소 지었고
은수 역시 예의를 갖춰 고개를 숙이려던 찰나였다. 하지만 고개를 든 순간 은수의 세계는 거대한 해일 앞에 선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시간이 멈췄다. 아니, 세상의 모든 소리가 진공 상태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했다. 은수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 세월이 흘러 머리칼에 은빛이 섞이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은수가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그 얼굴이었다. 승우 씨? 은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차마 밖으로 내뱉지 못한 이름이 신음처럼 터져나왔다. 동시에 남자의 눈에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과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은수? 김은수, 당신이야? 한승우. 25년 전 은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남자. 지훈에게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라고 속이며 살아왔던 은수가 자신의 기억 속에서 가장 깊이 매장하려 애썼던 이름이었다. 승우의 표정은 경악에서 이내 싸늘한 냉소로 변해갔다. 그의 눈빛은 25년 전 그날처럼 은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옆에 서 있던 승우의 아내이자 미나의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남편의 몸이 돌처럼 굳어버린 것을 느낀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아는 사이예요? 왜 그렇게 놀라요? 승우는 대답 대신 은수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그 시선에는 오랜 세월 묵혀온 증오와 멸시, 그리고 알 수 없는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한 걸음 다가왔다. 아는 정도가 아니지. 그의 목소리는 지하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지진처럼 낮고 위협적이었다. 승우는 곁에 있는 아내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오로지 은수만을 향해 비수를 꽂았다. 이 사람은 내 전 부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고 다시는 마주치지 않기를 바랐던 바로 그 여자라고.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지훈과 미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은수는 비틀거리며 식탁 모서리를 잡았다. 25년 동안 지켜온 평화가 아들의 행복을 위해 쌓아온 가상의 성벽이 단 한 문장에 산산조각이 났다. 은수의 시야가 눈물로 흐릿해졌지만 승우의 차가운 눈빛만은 선명하게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날카로운 얼음 파편이 되어 모두의 숨통을 조였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조차 차갑게 식어버린 듯했다. 지우는 방금 들은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초점이 흐려진 눈으로 은수를 바라보았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을 위해 헌신하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어머니였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며. 전 부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훈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옆에 선 미나 역시 창백해진 안색으로 승우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아빠,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지훈 오빠 어머니한테 왜 이러세요? 하지만 승우의 시선은 오로지 한 곳,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은수의 얼굴만을 관역처럼 조준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25년 동안 켜켜이 쌓아온 증오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승우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넓은 프라이빗 룸이 꽉 차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25년 전, 승우가 입을 뗐다. 단어 하나하나가 독리를 품은 뱀처럼 은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 여자는 내가 밤잠 설쳐가며 완성했던 레시피 노트를 훔쳤어. 그리고 그걸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야반도주를 했지. 내 피와 땀, 내 모든 열정이 담긴 결과물을 돈 몇 푼에 팔아치운 거야. 덕분에 내 회사는 부도 위기까지 몰렸고
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지. 승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거친 파도처럼 방 안을 뒤흔들었다. 그런 여자가 구질구질한 반찬 가게나 하면서 목숨줄을 이어오더니 이제는 내 사돈이 되겠다고? 내 딸의 시어머니 자리를 탐내. 경멸이 가득 담긴 시선이 은수의 남색 정장을 훑었다. 마치 오물이 묻은 옷을 보는 듯한 그 눈빛에 은수는 심장이 도려나가는 통복을 느꼈다. 쨍그랑.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승우가 탁자 위에 찻잔을 낚아챘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안에 담긴 차가운 물을 은수의 얼굴을 향해 끼얹었다. 아! 비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은수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꼼꼼하게 만졌던 머리카락이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고 정성스레 다려입은 정장 깃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젖은 옷감이 살에 닿는 감촉은 마치 죄수복을 입은 듯 치욕스러웠다. 하지만 은수를 더 춥게 만든 것은 몸을 적신 물이 아니라 자신을 범죄자 보듯 바라보는 승우의 눈빛, 그리고 충격에 빠진 아들 지훈의 시선이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아니,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도려내겠어. 은수는 젖은 손으로 얼굴을 닦아내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젖은 솜처럼 무거웠고 애처롭게 떨렸다. 승우 씨, 그건 오해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제발 내 말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될까요? 닥쳐. 승우의 호통이 방 안을 난타했다. 그는 은수의 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싹을 잘라버렸다. 당신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숨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 더럽고 역겨우니까. 승우는 울먹이는 미나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아빠. 하지만 지훈 오빠랑 저는. 지훈 오빠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지금 당장 정신 차려. 저런 파렴치한 여자의 밑에서 자란 자식이 오죽하겠어? 저 피가 어디 가겠느냐고. 가자. 이런 곳에 1초라도 더 있다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미나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승우의 구두 소리는 복도를 울리며 점점 멀어져 갔고 남겨진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 찼다. 은수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으로 스며드는 찬물의 감촉이 비로소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아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결혼이, 그리고 자신이 평생 지키려 했던 아들의 세계가 자신의 과거라는 유령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승우의 가족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다. 화려한 금색 자수가 놓인 테이블보 위엔 엎질러진 찬물과 깨진 잔해들이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처참한 것은 방 안에 남겨진 모자의 침묵이었다. 은수는 차가운 물에 젖은 어깨를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들 지훈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훈은 평생을 존경해온 어머니의 낯선 뒷모습을 보며 마치 낯선 이방인과 한 방에 갇힌 듯한 소름을 느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왜 한 번도, 단 한 번도 말 안 했어?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것은 물음이라기보다 비명에 가까웠다. 은수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지훈아 하고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다음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어. 엄마가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돌리길래 난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다고. 그런데 살아계셨던 거야? 그것도 저렇게 대단한 회장님으로?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25년 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결핍이 한순간에 분노로 터져나왔다. 은수가 지켜온 거짓된 평화가 지훈에게는
거대한 기만으로 다가온 순간이었다. 미안해. 지훈아, 정말 미안해. 은수의 사죄는 공허하게 허공을 맴돌았다. 지훈은 울먹이는 어머니를 뒤로 한 채 차갑게 돌아섰다.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야? 미나랑 나 이제 어떡하라고. 엄마의 그 잘난 과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박살났는데 내가 엄마를 어떻게 이해해? 지훈이 뛰쳐나갔다. 은수는 아들을 붙잡기 위해 발을 뗐지만 마른 장작처럼 굳어버린 무릎은 힘없이 꺾이고 말았다. 차가운 카펫 바닥에 주저앉은 은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다. 25년 동안 아들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사실은 아들을 무너뜨리는 모래성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은수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지우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반찬 가게 고향의 맛의 셔터는 굳게 닫혔고 가게 안에는 주인 잃은 나물들이 서서히 시들어갔다. 은수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수백 번의 문자, 수천 번의 통화 시도.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정함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무미건조한 기계음뿐이었다. 미나의 부모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랑을 맹세했던 두 아이는 부모들의 추악한 과거와 현실에 절망한 채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워버린 듯했다. 밖에는 며칠째 지루한 장마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마치 은수의 가슴을 후벼 파는 승우의 질타처럼 들렸다. 은수는 캄캄한 거실에 앉아 지훈의 어릴 적 사진을 어루만졌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너에게 진실을 말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달랐을까? 후회는 늘 늦었고 진실은 너무 무거웠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3일째 밤, 정막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다. 은수는 경기를 일으키듯 핸드폰을 낚아챘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여보세요? 네, 김은수입니다. 네, 지금 어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벼락보다 더 잔인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김지훈 씨와 최미나 씨가 탄 차량이 빗길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지금 상태가 위중하니 보호자분께선 즉시 오셔야 합니다. 은수의 손에서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심장이 멎는 듯한 통증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신들의 싸움에 등 터진 아이들이 결국 벼랑 끝으로 내몰려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은수는 젖은 몸을 이끌고 집을 뛰쳐나갔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지훈아, 제발. 엄마가 다 잘못했어.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삶의 끝자락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의 거친 호흡으로 가득 찼다. 은수는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정장을 이끌고 응급실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구두 한쪽이 벗겨진 것도 모른 채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디뎠지만 발바닥에 박히는 통증보다 가슴을 짓누르는 공포가 훨씬 컸다. 응급실 앞에 다다랐을 때 은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를 마주했다. 승우였다. 호텔에서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핏기 없는 얼굴로 수술실 문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미나는, 내 딸은 어디 있어? 의사 선생, 대답 좀 해보란 말이오. 승우의 외침은 허공을 갈랐다. 잠시 후 초췌한 모습의 의사가 수술실 밖으로 나왔다. 현재 두 분 다 수술실에 계십니다. 과다 출혈로 고비는 넘겼지만 수술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 일단 진정하십시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그 한마디에 은수는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지훈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안도의 눈물이 터져 나오려던 그 찰나 승우의 시선이 은수에게 꽂혔다. 안도감이 채 자리 잡기도 전 승우의 눈동자는 다시금 증오의 불꽃으로 타올랐다. 김은수, 승우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달려들었다. 그는 거칠게 은수의 멱살을 쥐어 올렸다. 은수의 몸이 벽에 세게 부딪혔고 목을 조여오는 승우의 소나기 힘에 숨이 턱 막혔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나타나서 내 딸 인생까지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승우. 씨. 제발. 은수는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분노로 광기 어린 승우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다. 승우의 눈에는 25년 전의 배신감과 지금의 공포가 한데 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25년 전에 내 사업을 망쳐놓고 나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더니 이제는 내 딸까지 죽이려고 들어? 도대체 내 인생에서 뭘 더 빼앗아가야 속이 시원하겠느냐고. 승우의 고함에 응급실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의료진과 보호자들이 달려와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승우는 미친 사람처럼 은수를 흔들었다. 당신 같은 여자가 엄마라고? 지훈이 그놈도 너랑 똑같아. 우리 미나를 꼬드겨서 이 지경을 만든 내 아들놈도 절대 용서 못해. 여기 병원입니다. 환자분들이 계시니 제발 조용히 하세요. 회장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그때 은수의 시야가 흐릿해지는 순간 누군가 강력한 힘으로 승우의 팔을 떼어냈다. 승우의 비서이자 25년 전 그 시절부터 묵묵히 승우의 곁을 지켜왔던 조 실장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승우를 막아섰다. 조 실장의 얼굴에는 평소의 침착함 대신 깊은 회한과 고통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더 이상은 못 보겠습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조 실장, 비켜. 저 여자가 우리 미나를 저렇게 만들었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자네도 알지 않나? 승우는 여전히 은수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조 실장은 승우의 어깨를 붙잡고 간절하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25년간 묻어두었던 무거운 비밀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회장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다 보았습니다. 25년 전 그날 사모님이 레시피를 들고 나갔던 진짜 이유를 제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조 실장의 폭탄 선언에 승우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은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지키려 했던 비밀, 그리고 지우려 했던 진실이 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병원 복도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다. 조 실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복도 전체를 짓누르고도 남음이 있었다. 승우는 미간을 깊게 찌푸린 채 조 실장의 멱살을 잡았던 손을 천천히 풀었다. 조 실장,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을 숨겨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25년 전 사모님이 왜 그토록 차가운 눈빛으로 회장님을 떠나야 했는지, 그 뒤편에 어떤 지옥이 있었는지 회장님은 아셔야 합니다. 조 실장은 은수를 바라보았다. 은수는 이미 넋이 나간 듯 벽에 기댄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걸고 지키려 했던 비밀이 아들의 생사가 오가는 수술실 앞에서 비로소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사모님은, 은수 씨는 회장님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불태워 회장님을 살린 겁니다. 조 실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공기는 어느덧 25년 전에 차갑고 습했던 그날의 기억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당시 승우의 회사는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속으로 골마 터지고 있었다.
무리한 설비 투자와 대기업의 견제로 인해 은행 빚은 이미 30억을 넘어선 상태였다. 부도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주. 승우는 매일 밤 사무실 불을 밝히며 레시피 연구에 매달렸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다. 그때였다. 업계의 포식자라 불리던 태성그룹이 은수에게 은밀히 접근해 왔다. 장소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변두리의 한 찻집. 은수의 앞에는 차가운 눈빛의 태성그룹 임원이 앉아 있었다. 한승우 대표의 레시피 노트만 넘겨주십시오. 그럼 50억을 깔끔하게 드리겠습니다. 회사 빚도 갚고 남은 돈으로 평생 호강하며 살 수 있는 액수죠. 은수의 손이 떨렸다. 찻잔 속의 물결이 그녀의 불안처럼 거세게 흔들렸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노트는 제 남편의 목숨이고 우리 가족의 영혼이에요. 돈 몇 푼에 팔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은수의 단호한 거절에도 임원의 얼굴엔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흩뿌렸다. 남편 회사 부도 나면 일가족이 길바닥에 나앉는 건 아시죠? 그런데 남편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조카까지 길바닥에서 굶겨 죽일 건가요? 조카라니요? 그게 무슨... 은수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다. 이모는 기다렸다는 듯 쐐기를 박았다. 한승우 씨의 절친이었던 기철 씨 말입니다. 지난번 공장 화재 사고로 한 대표 대신 죽은 그 친구분요. 그분이 남기고 간 아들 지훈이 이제 겨우 3살 아닙니까? 기철 씨가 진 빚까지 한 대표가 떠안고 있는데 회사가 망하면 그 아이 앞으로 30억이 넘는 빚이 그대로 상속됩니다. 3살짜리 아이를 빚쟁이로 만들고 싶으신 겁니까? 은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지훈이 남편 승우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떠난 친구의 핏줄이라며 제 자식보다 더 애틋하게 품었던 아이.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빚더미에 올라앉아 무너질 거라는 말은 은수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회장님을 살리려면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사모님이 배신자가 되십시오. 사모님이 레시피를 훔쳐 도망간 것으로 꾸며야 태성에서 자금을 세탁해 회사로 흘려보낼 명분이 생깁니다. 회장님은 사모님을 원망하며 도끼로 다시 일어서시겠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모는 은수에게 레시피 노트를 건네받을 가방을 밀어 넣었다. 은수는 캄캄한 창밖을 보았다. 남편 승우의 꿈을 짓밟고 그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모두 함께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질 것인가. 선택지는 없었다. 은수는 남편이 자신을 평생 증오하더라도 그가 살아남아 친구의 아들인 지훈이를 번듯하게 키워내길 바랐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가장 처절한 사랑의 방식이었다. 조 실장의 폭로가 끝나자 승우의 얼굴은 마치 석고상처럼 하얗게 굳어버렸다. 25년 동안 배신자라 저주하며 이를 갈았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과 친구의 아들을 위해 스스로 오물을 뒤집어쓰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 승우의 손이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떨렸다. 은수는 벽에 기댄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지훈의 출생 비밀과 자신의 누명이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빛을 보고 있었다. 조 실장의 폭로가 끝난 뒤 응급실 복도에는 비현실적인 고요가 내려앉았다. 승우는 마치 보지 말아야 할 심연을 들여다본 사람처럼 눈을 가늘게 떨었다. 조 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25년간 가슴속에서 썩어 문드러졌던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꺼내 놓았다. 은수 씨는 회장님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악녀가 되기로 결심하셨던 겁니다. 태성그룹에게 레시피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받은 50억.
그 돈이 은수 씨의 손에 들어왔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승우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조 실장을 향했다. 그 50억 중 30억은 회장님의 이름도 모르는 채권자들에게로 흘러갔습니다. 회장님이 잠든 사이 은수 씨가 직접 발로 뛰며 당신의 숨통을 조이던 빚더미를 하나하나 치워나갔던 것이죠. 회장님은 자고 일어나니 기적처럼 회사가 살아났다고 생각하셨겠지만 그건 기적이 아니라 은수 씨가 자신의 영혼을 팔아만든 면죄부였습니다. 승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하지만 조 실장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나머지 20억으로 은수 씨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호의호식한 게 아닙니다. 회장님, 기철 씨 아들. 지훈이를 기억하십니까? 회장님이 죄책감 때문에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겠다며 괴로워했던 그 아이 말입니다. 승우의 고개가 서서히 들렸다. 그의 눈에는 공포에 가까운 전율이 서렸다. 뭐라고? 지훈이가 기철이 아들이라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던 은수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복도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승우 씨는 몰랐죠. 기철 씨가 그 화재 사고 현장에서 당신을 밀어내고 대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요. 당신은 그가 사고로 죽었다고만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당신을 구하고 죽었습니다. 당신이 그 진실을 알게 되면 평생을 죄책감이라는 지옥 속에서 살 것 같아 두려웠어요. 은수는 젖은 손으로 얼굴을 닦아내며 승우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 대신 25년을 견뎌온 여인만의 숭고한 슬픔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죄책감 없이 성공하길 바랐어요. 당신이 그 도끼로 다시 일어서서 세상 보란 듯이 멋진 회사가 되길 바랐어요. 그래서 나는 배신자가 되기로 했고 기철 씨의 유일한 핏줄인 지훈이를 내 아들로 삼아 키웠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성공해서 지훈이를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길 바라면서요. 은수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승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쿵 마이너스 무거운 소리와 함께 대기업 회장 한승우가 차가운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평생을 저주하며 이를 갈았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자신의 친구에 대한 부채감까지 대신 짊어지고 살아온 성녀였다는 사실에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은수,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승우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했다. 25년 동안 그를 버티게 했던 힘이 복수와 증오였는데 그 뿌리가 통째로 뽑혀 나가는 순간이었다. 저는 그냥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었어요. 그리고 기철 씨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내는 게 내가 당신과 기철 씨에게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반찬 가게를 하며 지훈이를 키우는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원망해 본 적 없어요. 당신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나는 충분했으니까요. 은수의 고백은 병원 복도의 정막을 뚫고 승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승우는 차마 은수의 얼굴을 올려다보지 못한 채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지우는 수술실 안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고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 25년을 불꽃 속에서 살아온 여자는 젖은 옷을 입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뒤늦게 밝혀진 진실은 달콤하지 않았다. 그것은 살을 애는 듯한 통증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세월에 대한 뼈아픈 후회였다. 병원 복도에는 승우의 처절한 오열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권위도 세상을 호령하던 카리스마도 그 통곡 소리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짓밟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여자가 얼마나 숭고한 침묵을 지켜왔는지 깨닫고 무너져 내렸다. 숙연해진 공기 속에서 조 실장이 승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마지막 진실을 덧붙였다. 회장님께서 빈손으로 제기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은수 씨가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갚아주신 그 30억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성공하신 후 런칭하신 기철의 주방이라는 브랜드. 기억하시죠? 그 이름 역시 은수 씨가 남겨두고 간 레시피 노트의 마지막 장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기철의 주방. 친구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 브랜드가 사실은 아내가 자신을 위해 남긴 마지막 사랑의 이정표였다는 사실에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때 수술실 위에 붉은 조명이 꺼지고 육중한 문이 열렸다. 땀방울이 맺힌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밖으로 나왔다. 보호자분들 계십니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승우와 벽에 기대어 있던 은수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튀어나갔다. 네, 여기 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두 분 다 젊고 의지가 강해서 큰 고비를 넘겼어요. 마취가 풀리면 곧 깨어나실 겁니다. 지훈 씨도 미나 씨도 아주 대단한 행운아들이네요. 은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비틀거렸다. 승우는 그런 은수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닿은 살결이었지만 승우는 자신의 손이 그녀의 옷자락을 만질 자격조차 없다는 생각에 미안함으로 가득 찼다. 폭풍 같던 밤이 지나고 병원 창밖으로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차오르고 있었다. 수술실 앞 낡은 벤치에 승우와 은수가 나란히 앉았다. 25년이라는 세월의 간극만큼이나 두 사람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흐르는 침묵은 이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은수야. 승우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은수의 이름을 불렀다. 25년 동안 매일 밤 꿈속에서만 불러보았던 현실에서는 늘 저주와 함께 뱉어냈던 그 이름이었다. 네, 승우 씨.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내가 당신에게 그리고 지훈이에게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감히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꺼내기가 두렵다. 하지만 남은 인생으로라도 그 빚을 갚고 싶어. 당신이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 이제는 내가 나누어지게 해줘. 은수는 창밖의 새벽 공기를 응시하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녹아 있었지만 원망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승우 씨는 이미 충분히 성공했잖아요. 대기업 회장이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기업가가 되었으니까요. 기철 씨도 하늘에서 당신의 성공을 보며 기뻐하실 거예요. 그걸로 된 거예요. 승우는 은수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제야 돈과 명예로 채울 수 없는 인생의 진짜 가치를 깨닫고 있었다.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이룬 건 모래성일 뿐이었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성이 어떻게 성공일 수 있겠니? 내가 진짜 성공한 건 이제부터야. 내 아들 지훈이를 지키고 내 친구의 핏줄을 보살피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내였던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사는 것. 그게 내 남은 인생의 유일한 목표야. 은수는 대답 대신 승우의 떨리는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얹었다. 25년 전 레시피 노트를 훔쳐 달아나던 그 추운 겨울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화였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두 사람의 상처 입은 인연 위로 새로운 아침 햇살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수술실 안에서 깨어날 아이들이 마주할 세상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진실된 세상이기를 두 사람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 잔인했던 겨울이 지나고 병원 담장 너머로 노란 개나리가 얼굴을 내밀 무렵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사경을 헤매던 지훈과 미나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세상을 향해 다시 걸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승우와 은수는 매일 병동복도에서 마주쳤다. 긴 대화는 없었지만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고 서로의 지친 어깨를 다독이는 것만으로도 25년의 묵은 감정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드디어 약속한 봄날이 왔다. 강남의 한 예식장. 은수는 3개월 전 호텔에서 입었던 그 남색 정장이 아닌 은은한 연보랏빛 한복을 차려입고 신랑 측 어머니 자리에 앉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반찬가게 주인이 아니었다. 풍파를 견뎌낸 나무처럼 단단하고 진실을 품은 눈동자는 깊고 맑았다. 식장의 문이 열리고 턱시도를 입은 지훈이 위풍당당하게 입성했다. 그 뒤를 이어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미나가 꽃길을 따라 걸어 들어왔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사고의 상흔이 미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지켜낸 사랑의 훈장처럼 빛났다. 은수는 지훈의 늠름한 뒷모습을 보며 하얀 손수건을 눈가에 가져갔다. 기철 씨, 보이나요?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멋지게 자라 남의 집 귀한 딸을 품게 되었네요. 내가 약속 지켰죠? 마음속으로 읊조리는 은수의 머리 위로 화사한 조명이 축복처럼 쏟아졌다. 주례가 끝나고 양가 부모님의 축사가 이어질 차례였다. 단상에 오른 승우의 어깨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겸허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하객석의 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딸 미나, 그리고 내 아들이나 다름없는 지훈아. 너희의 결혼을 이 자리의 모든 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리고 오늘 나는 이 축복의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고백이 있습니다. 식장 안이 숨죽인 듯 고요해졌다. 승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연했다. 25년 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을 잃었습니다. 나의 오만함과 어리석은 편견 때문에 가장 진실했던 사람을 배신자로 몰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지독한 오해와 침묵 속에서도 나를 지켰고 내 목숨을 구하고 떠난 친구의 혈육인 이 아이를 지켰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통 불태워 우리의 오늘을 만든 것입니다. 승우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은수 앞에 섰다. 수많은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은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김은수 씨, 당신의 침묵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승우도 그리고 여기 선 지훈이와 미나도 없었을 겁니다. 25년의 세월을 돌려줄 수는 없겠지만 남은 생은 당신의 그 숭고한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결혼식의 열기가 여전한 피로 연장. 은수는 한복 자락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먼 곳을 응시했다. 꿈만 같았던 예식이 끝나고 아들 지훈과 미나가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비로소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졌음을 느꼈다. 그때 멀리서 승우가 은수에게 다가왔다. 3개월 전 응급실에서의 거칠고 살기등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손에는 정체 모를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은수야, 이거. 승우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보석이라도 다루듯 그의 손길은 신중하고도 떨리고 있었다.
은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정교하게 디자인된 브랜드 기획서와 법인 인감, 그리고 임명장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대표이사. 김은수? 은수의 눈이 크게 떠졌다. 서류 상단에는 은수의 레시피 프리미엄 사이드 마이너스 디시 스토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준비한 새 브랜드야. 은수의 레시피. 내가 그 작은 반찬 가게에서 25년 동안 새벽잠 설쳐가며 지켜온 그 맛, 그 정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를 인정받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싶어. 이 브랜드의 대표이사는 오직 너뿐이야. 은수는 목이 메어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평생 마늘 냄새가 밴 손을 부끄러워하며 살았는데 그 투박한 손이 일궈낸 맛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프리미엄 라인으로 재탄생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승우는 은수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그의 눈에는 성공한 기업가의 야망 대신 한 여자를 향한 깊은 참회와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은수야, 나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화려한 성을 쌓았지만 그 안에 온기는 없었어. 내가 없는 25년은 나에게도 사막이었거든. 제발 이번만큼은 내 곁에 있어줘. 대표이사 자리가 무겁다면 그냥 내 아내로, 지훈이의 엄마로, 우리 미나의 시어머니로. 그렇게 다시 시작하자. 우리 이제 정말 가족으로 돌아가자. 승우의 제안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아니었다. 그것은 25년 전 갈라졌던 운명의 선을 다시 잇자는 절박한 고백이었다. 은수는 승우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 안에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침묵했던 여인에 대한 존경과 이제는 그 여인을 위해 살겠다는 굳은 다짐이 보였다. 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원망은 이미 눈물에 씻겨 내려갔고 남은 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줄 시간뿐이었다. 은수,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25년이라는 세월이 아깝지 않냐고 묻겠지요.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모진 세월이 있었기에 지훈이를 지킬 수 있었고 지훈이가 지켜낸 사랑이 다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으니까요. 이제 내 앞치마에는 더 이상 눈물 자국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는 행복한 땀방울이 맺힐 것입니다. 예식장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은수와 승우, 그리고 지훈과 미나. 4명의 가족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는 순간 셔터 소리와 함께 그들의 길었던 비극은 마침표를 찍었다. 인생이라는 이름의 레시피. 그 마지막 재료는 결국 함께라는 이름의 용서였다. 폭풍 같았던 상견례와 사고 이후 어느덧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는 이제 온데간데였고 승우의 저택 거실에는 통유리 너머로 쏟아지는 오렌지빛 노을이 가득했다. 은수는 이제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지 않았다. 화려한 옷 때문이 아니라 평생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걷어낸 얼굴에 비로소 평온한 빛이 깃들었기 때문이다. 은수의 반찬 가게 은수의 레시피는 전국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 거듭났고 그녀는 이제 시장 골목의 아줌마가 아닌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대표이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름 앞의 직함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숨소리였다. 엄마, 이제 엄마라고 부르는 것보다 할머니라고 부를 연습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장난기 가득한 지훈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은수는 영문을 몰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 할머니라니? 지훈아, 그게 무슨 소리야? 곁에 앉아있던 미나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은수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벌써 8주 차래요. 그 짧은 한마디가 거실 안으로 파고드는 순간 모든 식구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승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이처럼 기뻐했다. 정말이냐? 미나야, 그게 정말이야? 아이고, 우리 손주가. 기철이. 아니, 우리 지훈이 닮은 예쁜 손주가 생긴단 말이지. 승우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다. 친구 기철을 잃고 빚더미 속에서 허덕이던 25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니, 감히 꿈꿔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축복이었다. 넓은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했다. 지훈과 미나 그리고 승우와 은수, 여기에 미나의 친어머니까지 한자리에 모여 웃음꽃을 피웠다. 한때는 증오와 오해로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이들이었지만 이제 그 상처는 단단한 흉터가 되어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창밖으로 타오르는 저녁 노을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빛깔로 거실을 적시고 있었다. 승우는 식탁 아래로 은수의 거칠어진 손을 꽉 맞잡았다. 25년 동안 홀로 지훈을 키우며 풍파를 견뎌온 그 손은 이제 승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었다. 은수야, 행복하지? 승우의 낮은 물음에 은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네, 이제야 정말 행복해요. 그 모진 세월이 다 오늘을 위한 준비였나 봐요. 지훈이 그 모습을 보고 짓궂게 웃으며 분위기를 띄웠다. 어이쿠, 엄마 아빠, 우리 보는 앞에서 너무 애정행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복덩이가 보고 있다고요. 그 말에 식탁 주변은 다시 한번 유쾌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배경으로 은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시청자들의 가슴속으로 파고들며 긴 여정의 막을 내린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25년 전 가장 큰 상처라고 믿었던 그 선택이 오늘날 가장 큰 축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실은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묻어두어도 언젠가는 빛을 향해 고개를 든다는 것을, 그리고 지독한 오해와 미움조차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요. 노을빛이 사그라지고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다. 그 별빛은 마치 먼저 떠난 친구 기철이 보내는 미소처럼 온 가족의 머리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25년을 돌아온 인연의 매듭은 이제 결코 끊어지지 않을 단단한 사랑의 끈이 되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